국내 오미크론 소식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네, 우세종이 되는데 소요된 시간만 봐도 델타가 14주 걸린 데 비해 오미크론은 8주면 충분했습니다. 표를 보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더 명확한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고 위로 갈수록 치명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가운데쯤 있는 델타 변이의 치명률이 0.8% 정도인데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0.16%로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전파 속도는 더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치명률이 낮다는 거는 참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니까 감기나 독감보다는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1% 정도고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0.16%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 정도니까 감기나 독감보다 전파력도 세고 치명률도 더 높은 셈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정점에 달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거라는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증상도 약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결과를 보면 마냥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도 돌던데요. 네, 국내 사례로 조사를 했을 때는 접종 효과가 명확하게 확연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화이자로 추가 접종한 사람은 오미크론을 막는 중화항체가가 29배 증가했고요. 네. 화이자로만 3번 맞은 사람도 17배나 많아졌습니다. 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선 이 수치가 113배까지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모레부터는 PCR 검사 체계도 바뀌게 되죠. 맞습니다. 우선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그리고 안성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다음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 주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네. 위중증 우려가 높은 60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지금과 똑같이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미만의 일반 저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 가도 PCR 검사를 못 받고요. 먼저 동네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네. 전문가들은 수요일쯤 되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나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전국 차원에서 동네 병원을 대상으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일상 회복엔 더 가까워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방역은 더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을 하면 저위험군은 양성이라 할지라도 PCR 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방역망이 뚫릴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 미접종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드는 것도 불안한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고위험군 관리가 주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 통제가 느슨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확산의 위험 부담을 안고 사실상 일상 회복에 더 근접해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각자 개인의 방역 수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관리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면회도 이제 안 되죠. 네,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6일까지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추모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아울러 방역 패스 예외 사유도 확대되는데요.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입원했거나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방역 패스 예외 사례로 인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